안녕하세요. 반려동물 관리사 과정을 맡게 된 훈련사 유진원입니다. 자, 오늘은 13강 반려견의 품종에 대한 이해를 진행할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견종들을 알고 계신가요? 그 견종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고 각자 해왔던 일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반려견의 종을 나누는 방법을 알아보고 총 10그룹에 대해서 알아보며 그 10그룹 안에 대표 견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견종은 모습과 혈통, 목적에 의해서 10가지 그룹으로 분류가 될 수 있고요. 각 나라의 애견단체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FCI, 즉 세계 애견연맹의 공인견종 10그룹으로 나누겠습니다. 자, FCI란 벨기에 본부를 둔 국제적인 애견단체로 1911년에 설립되어 각 견종의 스탠다드, 즉 견종 표준을 정하고 도구쇼와 심사 기준을 정한 뒤에 다양한 사람들에게 도구쇼를 개최하여 개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개에 대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널리 알리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런 걸. 자, 세계의 많은 애견단체와 캔넬클럽이 이 FCI에 가맹되어 있으며, 자, KKF, 즉 한국 애견연맹에도 이 FCI의 분류 기준을 따르고 가입되어 있습니다. 자, 그룹 첫 번째는 십도그, 캐틀도그가 포함되어 있는 견종으로 가축과 양을 유도하며 시장으로 이동시키는 일을 돕는 견종입니다. 자, 보더콜리가 제일 대표적인 견종 중 하나이며 중형견으로 키워 몸무게가 53에서 14, 20kg입니다. 네, 원산국은 영국이고요. 자, 보더콜리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어떤 건가요? 굉장히 영리하고 보호자에 대한 복종심도 좋으며 그리고 날렵까지 하는 그런 멋진 견종으로 생각하시는데요. 네, 맞습니다. 영리하고 상냥함까지 갖춘 최고의 견종 중 하나죠. 하지만 이제 양을 모던 그런 보더콜리들은 요즘 많지가 않고요. 오늘날에는 양을 모는 일보다는 프리스비라든지 어질리티 등의 여러가지 독 스포츠를 하는 보더콜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보더콜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교육할 때 중요한 부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머리가 좋기 때문에 사람을 머리로써 이기려고 하는 그런 습관들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 친구들은 이기려고 보다는 장난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일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훈련사들이 이 보더콜리의 행동을 보고 어쩔 수 없게 내가 왜 갑자기 이쪽으로 걸어가지?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친구의 명령을 듣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보더콜리를 교육할 때는 항상 몇 수 앞을 두고 이런 교육을 해야 되겠고 나는 얘한테 이렇게 휘둘리지 말아야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더콜리 교육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웰시코기입니다. 자, 웰시코기 하면은 굉장히 귀여운 엉덩이 그리고 짧은 다리를 생각하시는데요. 자, 키는 25에서 30.5cm로 체중은 10에서 13.5로 원산국은 영국입니다. 자, 웰시코기 같은 경우는 외향적이고 온순하며 영리까지 한데요. 이런 행동에 비교했을 때 성품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낯선 사람을 보면은 심하게 경계하고 사납게 짖기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웰시코기 같은 경우에는 몸이 굉장히 두껍죠. 그렇다 보니까 울림통 자체도 굉장히 커서 짖으면은 굉장히 크게 짖습니다. 자, 웰시코기는 원래 양을 몰기보다는 소를 몰이하던 개였습니다. 자, 소를 몰 때 어떻게 했냐? 소의 뒷다리를 물면서 이 개가 소를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물는 과정을 통해 움직이게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한테도 사람의 뒷다리를, 그러니까 이제 발에 발꿈치를 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것을 방치하였을 때는 입질로 변화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꾸준한 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물지 않도록 교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웰시코기 같은 경우에는 영국 왕실개로도 유명한데요. 인터넷에 보시면은 웰시코기 하면은 영국 왕실개로도 그런 사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저먼 셰퍼드입니다. 이제 대형견으로 자, 키는 60에서 65, 암컷 같은 경우에는 55에서 60, 체중은
26에서 38kg. 원산국 독일이고요. 자, 모습과 다르게 매우 주인에게 순종적이고 지능이 높아 학습력이 뛰어난 견종입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수가 많은 견종으로 독일의 국견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셰퍼드 같은 경우에는, 저먼 셰퍼드 같은 경우에는 생긴 거는 굉장히 심술궂고 주인만 하나만 보고, 그리고 또한 굉장히 듬직한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퍼피 때는 굉장히 사회화가 많이 필요한 견종으로 어릴 때 충분히 사회화를 시키지 않으면 강한 공격성이 나타날 수 있고요. 또한 이 친구들을 현재는 인명구조견이라든지 시각장애인 안내견이라든지 군견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에 이 친구들을 쓰는데요. 이 친구들은 핸들러가 바뀌면은 주인을 계속 찾진 않아요. 한 일주일에서 3일? 뭐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 사람과 호흡을 맞추려고 합니다. 또한 이 저먼 셰퍼드의 또 다른 이름은 엘세이션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룹 두 번째에서는 가축뿐만 아니라 가족을 보호하고 조난사고가 일어났을 때 구종활동을 하기도 하며 군용견으로 활약하는 등 폭넓은 일을 해오는 견종인데요. 자, 이 폭넓은 일을 하려면 굉장히 에너지가 넘쳐야 되고 또한 힘이 좋다는 거죠. 또한 대형견의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그룹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로트와일러가 있습니다. 로트와일러는 키가 56에서 69cm로 체중은 41에서 59kg입니다. 원산국은 독일이고요. 자, 키에 비해서 몸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가요. 이 친구들 살이 쉽게 찌어서 이렇게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걸까요? 아니에요. 전부 다 근육입니다. 굉장히 힘이 좋은 견종이에요. 자, 이 견종은 생긴 것과 다르게 매우 온순하고 학습력도 뛰어나며 다양한 훈련도 잘 따라하고 맡겨진 일은 충실하게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 로트와일러라는 견종은 우리나라에서는 맹견으로 지정되어 있죠. 이 맹견은 항상 산책 시 입마개를 필수로 하는 견종이며 입양했을 때 6개월 내에 3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또한 맹견 보험을 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맹견이라는 견종을 키울 때는 굉장히 까다로운 관리도 필요하고 교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실수로라도 이 맹견에 대한 교육이 전혀 되어 있지 않으면은 다른 반려견을 공격하는 것 뿐만 아니라 보호자 역시도 공격당할 수 있습니다. 자, 현재는 영화라든지 경찰견이라든지 군용견이라든지 인명구조견 등 다양한 분야에 쓰임이 많고요. 두 번째로는 불독입니다. 자, 중형견이고 키는 31에서 36cm, 몸무게는 22.7kg에서 25kg입니다. 원산국은 영국이고요. 자, 불독 같은 경우에는 생긴 것과 다르게 친절하고 결단력이 있는 편입니다. 자, 이름에서 알다시피 황소를 뜻하는 불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불독인데요. 자, 황소 싸움을 했던 견종으로서 황소의 목을 물거나 아니면 어디를 물든 부정교합으로 인해서 이빨이 잘 빠지지 않는 성향을 이용해서 황소 싸움을 했던 견종입니다. 현재 영국에서는 해군의 마스코트로 사용을 하는데요. 자, 이 불독 같은 경우에는 중형견인데 몸도 두껍고 얼굴도 크고 그리고 몸이 굉장히 활동성이 많아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움직이는 것을 정말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또한 단두종이기 때문에 더위에 약하고요. 털 관리는 단미여가지고 뭐 어렵진 않습니다. 하지만 주름 사이사이에 수분이 좀 있거나 습기가 있으면은 습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청결을 유지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불독 같은 경우에는 태아 때부터 머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자연분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 불독 같은 경우에는 제왕절개를 해서 새끼를 낳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불독 같은 경우에 정말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유전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자, 단두종이기 때문에 숨쉬기가 굉장히 힘들고 또한 입의 부정교합 때문에 사료 섭취가 굉장히 힘들어 장기에 소화율이 떨어져서 장기도
매우 안 좋은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불독을 키우게 된다면은 내가 정말 많은 관리가 필요하고 많은 운동이 필요하고 건강관리 정말 유의해서 이 아이를 키워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고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니어처 슈나우저 소형견입니다.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힘이 넘치고 대형견 아이들이 많겠죠 라고 했지만 왜 소형견이 있을까요? 자, 미니어처 슈나우저 같은 경우에 스탠다드 슈나우저가 따로 있습니다. 자, 스탠다드 슈나우저 같은 경우에는 중형견으로서 원래 하던 일을 미니어처 슈나우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그룹에 속해 있는 건데요. 자, 키는 30에서 35cm로 체중은 6에서 7kg입니다. 자, 독일이 원성국이고요. 성격 자체는 매우 밝고 활발한 성격에 영리까지 합니다. 낯선 사람을 보면은 심하게 경계하지만 일단 마음을 열면은 굉장히 우호적으로 다가오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슈나우저 같은 경우에는 많은 활동량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슈나우저 어릴 때 모습을 보고 데리고 오셔서 굉장히 후회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그래서 3대 악마견으로도 불리우고 있고요. 또한 많은 칼로리를 소비하는 반려견답게 많은 칼로리를 흡수합니다. 그런데 운동을 적게 하면은 살이 굉장히 찌기 쉬워서 비만에 걸릴 수가 있기에 적절한 식사량과 적절한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견종 중 하나입니다. 자, 네 번째는 그레이트 데인입니다. 자, 키는 70에서 81cm, 체중은 45에서 54kg, 원산국은 독일입니다. 자, 그레이트 데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대형견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성격이 온순하고 애정이 깊습니다. 그래서 성견이 되기 전까지 사회화 교육을 정말 잘한다면 상황 판단력이 좋고 인내심이 많고 다른 반려견을 배려해주는 그런 반려견으로 클 수가 있지만, 교육을 소홀히하고 소형견과의 접촉이 너무 적은 견은 오히려 공격성을 띠기 때문에 항상 교육을 필수 불가적으로 꾸준하게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기네스북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개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레이트 데인 같은 경우에는 키가 70에서 81cm인데 왜 이렇게 큰 개로 등록되어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그레이트 데인 같은 경우에는 개체마다 편차가 굉장합니다. 어떤 개들은 키가 사람만한 친구들도 있어요. 서 있는 키가. 근데 어떤 개들은 조금 더 작은 개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편차가 크기 때문에 기니스북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큰 개로 등록될 수가 있었어요. 자, 미용 목적으로 단미와 단위가 많이 진행됐었어요. 이제 뭐 현재 유럽에서는 이것을 금지하고 있고요. 이것의 반려 문화에 대해서 많이 개편되고 있고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단위와 단미를 점점 거부하고 혐오하는 그런 행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점차 줄어들고 귀가 접혀 있고 꼬리가 있는 그레이트 데인들을 점점 많이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룹 3 같은 경우는 여우나 오소리 등을 구멍에서 쫓아내 사냥감을 쫓고 사냥을 했던 견종으로, 사냥할 때 땅굴 속에 숨어있는 사냥감을 밖으로 유도하거나 끄집어내던 습관이 있는 그런 견종들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테리어 그룹들이 대표적이고요. 자, 요크셔 테리어가 있어요. 그 중에. 자, 소형견으로 키는 23cm 전후로 체중은 3kg 이하이고 원산국은 영국입니다. 자, 테리어 그룹답게 고집이 세고 상황에 따라서는 용감하게 맞서기도 하는데요. 자, 어리광이 많고 외로움도 많이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털을 기르려면은, 지금 사진과 같이 털을 기르려면은 랩핑을 해야 됩니다. 랩핑은 어느 한 종이에다가 털을 일일이 싸서 약간 파마하듯이 털을 보호하는 그런 관리가 필요한데요. 일반적으로 그런 관리가 굉장히 어렵고 까다롭고 번거롭기 때문에 보통은 털을 짧게 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잭 러셀 테리어입니다. 자, 이 견종을 봤을 때 보통 많이들 마스크에 나오는 견종으로 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잭 러셀 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키가 25에서 38cm, 체중은 4.5에서 6.8kg, 원산국은 영국이고요. 이 잭 러셀 같은 경우에는 털이 두 종류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와이어와 스무드가 있습니다. 뭐 길이도 조금 차이가 있지만 이 차이에 따라서 큰 차이는 없고요. 자,
영국의 목사 잭 러셀이 하운드 견종보다 뛰어난 여우 사냥개를 목표로 개량한 견종입니다. 자, 목사 잭 러셀이죠. 이름에서도 잭 러셀 테리어예요. 자, 이 목사의 이름을 따와서 만든 견종이 바로 잭 러셀 테리어입니다. 체력은 소형견이지만 중형견 이상이에요. 네. 얼마나 강력한지 이 친구들이 땅을 파면은 진짜 구멍을 팔 수 있고요. 땅굴을 팔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체력이 좋은 견종입니다. 자, 털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털의 종류는 스무드와 러프가 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불테리어입니다. 자, 중형견으로 키는 50cm, 체중은 20kg, 원산국은 영국이고요. 일반적인 테리어와 생김새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이 개를 보고 박명수 개라고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자, 19세기 영국에서 날쌔고 민첩한 투견을 만들기 위해서 불독이랑 테리어를 교배하여 만든 견종인데요. 성격 자체는 밝고 명랑하여 매우 활발하다. 즉 이걸로 말하면은 남들이 싫어하는 행동을 했어도 자기는 행복하면 그만이라는 성격을 가진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심지어 독점욕이 강해서 물건을 뺏으려고 할 때 공격적인 성향을 드러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물건을 가지고 오는 행동이라든지 아니면은 사회화 교육을 굉장히 중요시 해야 됩니다. 자, 외모와 다른 테리어 종류가 매우 다르며 다른 테리어보다 훨씬 건장한 체격을 자랑한다. 자, 중형견이지만 보통 많은 분들이 이 아이를 대형견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중형견이라는 사실, 그리고 근육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힘도 굉장히 좋다는 사실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9세기 영국에서는 이 아이를 투견으로 많이 사용했다고 말했지만요. 투견으로서의 충분한 힘을 발휘할 수도 없었죠. 왜냐하면은 이 투견으로서 쓰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건을 따져야 됩니다. 이제 불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털이 굉장히 짧고 또한 힘은 강하지만 상처가 나기 쉬웠어요. 털이 짧아서. 그래서 투견으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모자란 부분들이 있긴 했었다 정도 이해하시고, 자, 그룹 4는 토끼나 오소리 등을 사냥개로 활약했던 견종입니다. 자, 여기 있는 견종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닥스훈트입니다. 닥스훈트는 소형견으로 키는 21에서 27cm로 체중은 4.8kg 이하이고요. 원산국은 독일입니다. 자, 이 닥스훈트는 독일어로 오소리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땅속에 숨어있는 오소리를 찾아내는 일을 했던 것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크기에 따라서 스탠다드, 미니어처, 카니넨 등의 세 종류로 분류하며 유럽에서는 가슴 둘레로 길이를 이 크기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자, 털의 종류에 조금 특이하게 성격의 차이가 있어요. 자, 스무드 코트 같은 경우에는 활발하고 성격이 조금 강합니다. 하지만 와이어 코트 같은 경우에는 기가 매우 세고 고집이 강합니다. 자, 왜냐, 이 스무드 코트 같은 경우에는 부드러운 털을 가지는 우리 현재 반려견의 모습에 매우 닮아 있는데요. 자, 와이어 코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슈나우저와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며 짧은 다리를 이용하고, 또한 이 와이어 코트 같은 경우에는 굴 속에 들어갔을 때 나무 뿌리라든지 아니면 흙에 의해서, 돌에 의해서 상처가 나는 것을 매우 강력하게 방어해 줍니다. 자, 이 닥스훈트 같은 경우에는 짧은 다리랑 긴 허리 때문에 허리에 무게 중심들이 굉장히 많이 가요. 그렇기 때문에 뛰어내리거나 아니면 올라가거나 하는 그런 행동들을 했을 때 척추가 다치기 쉽고, 또한 몸통이 굉장히 두텁기 때문에 비만에 걸릴 수가 있어요. 왜냐? 많이 먹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식이 조절과 어느 정도의 운동은 충분히 해주셔야지 이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5 같은 경우에는 독일어로 스피츠라는 뾰족한 것이라는 뜻으로 스피츠계 견종이며 주둥이가 튀어나오고 귀가 고추선 것이 특징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흔히 아는 포메리안, 이제 포메라니안이라고도 하고 이제 소형견입니다. 키는
20cm, 체중은 1.5에서 3kg, 원산국은 독일입니다. 성격이 매우 활발하고 지적이고 학습의욕이 높습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조금 신경질을 내요. 뭐 예를 들어서 산책 시간이 짧아도 되지만 규칙적인 산책을 하는 보호자라면은 원래 시간에 산책을 나가지 않았을 때 지짐을 통해서 조금 날카롭게 보호자에게 지적하는 모습을 보내기도 합니다. 자, 이 포메리안 같은 경우에는 털이 긴 원래 장모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털을 꾸준하게 빗어주면은 예쁜 털을 유지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로는 대표적인 우리나라 견종 진돗개입니다. 중형견으로 키는 44에서 55cm로 체중은 15kg에서 23kg입니다. 자, 한국을 대표하는 천연기념물 53호로 빠르고 날쌔며 강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독립심도 강하고 교육이 정말 많이 필요한 견종이에요. 이 견종들은 대표적으로 2개월 때부터 진행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지 사람이랑 지내는 방법, 아니면 작은 동물들이랑 지내는 방법, 큰 동물이랑 지내는 방법, 뭐 여러가지 방법을 배우게 되는데요. 이 아이들은 만지는 것조차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예, 과거에는 큰 사슴부터 작은 설치동물까지 사냥하던 만능 사냥견인데 이 본능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가끔씩 작은 동물들을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왜 작은 동물들을 사냥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항상 입마개를 하고 다녀요. 나기 전부터 교육을 꾸준히 해주시면은 그런 일이 현저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6 같은 경우에는 후각하운드로서 이제 사냥감을 추적하는 역할을 하던 그런 견종들입니다. 자, 후각하운드의 대표 견종으로는 비글이 있는데요. 비글 같은 경우에도 키가 33에서 41cm, 체중은 18에서 27kg의 중형견으로 영국에 있는 반려견입니다. 자, 왜 영국에는 이런 견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사냥이라든지, 즉 유럽 국가에서는 사냥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후각하운드라든지 시각하운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테리어 그룹도 많고요. 자, 애니메이션 스누피의 모델로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견종입니다. 한국에서는 악마견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비글이라는 이름은 요란하게 짖는다, 작다라는 의미의 프랑스에서 유래했고 식탐이 많은 편이며 살이 찌기 쉬운 체질이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영양분이라든지 아니 운동량이라든지 그런 것을 잘 확인해서 이 아이들을 관리하고 케어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 이 그룹 6에서는 하운드 그룹인데 왜 하운드 그룹의 전체적으로 여러 종을 보면은 키가 늘어져 있고 또한 몸에 이제 비들이라고 할까요? 네, 입이 굉장히 주둥이가 깁니다. 자, 이런 특징을 가진 견종들은 땅의 냄새를 맡기 쉽고 귀가 덮여있는 이유는 청각신호를 어느 정도 줄이고 후각신호에 좀 더 감각을 강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개량된 견종들인데요. 자, 우리는 대표적으로 시각장애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각장애인분들은 자, 눈이 보이지 않지만 청각이라든지 후각이라든지 미각이 보통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 반려견에도 그런 형상이 나타난 건데요. 후각을 좀 더 많이 맡고 발전되고 발달되는 모습을 위해서 청각신호를 조금 감소하며 이 후각신호를 강화시킨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룹 7은 새를 사냥할 때 사냥감을 찾는 일이나 아니면은 뭐 물어오는 일을 했던 그런 견종들인데요. 이제 포인터나 셔터 타입의 견종들입니다. 대부분 뛰어난 후각과 시각, 청각을 지닌 견종들의 그룹인데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보기가 힘든 견종이죠. 바이마라는 쇼트헤어드 대형견이고 키는 70cm입니다. 체중은 25에서 38kg으로 독일 견종이고요. 이 개는 새 사냥개로도 굉장히 유명한 견종이에요. 하지만 이제 리트리버로서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고 호기심이 왕성하며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활발한 모습을 보이는데
자, 사냥개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은 동물이라든지 시각적으로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만약에 이 아이를 반려견으로 키운다면은 그런 사회화 교육을 굉장히 잘 하셔야지만 충분한 반려견으로서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있다 정도를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룹 8 같은 경우에는 조력견으로 사냥감을 물어서 회수하거나 숨어있는 새를 사냥감을 위해서 사냥꾼을 위해서 날개하는 일을 하는데요. 이 새가 숨어있을 때 반려견이 조심스럽게 가서 짖거나 깜짝 놀래키는 행동을 하여 새가 위로 날르게 하는 역할을 했던 견종입니다. 또한 이제 새가 사냥을 성공해가지고 물속에 떨어졌을 때 그 새를 물고 오는 역할을 했던 워터도그들이 대부분이고요. 자, 이 워터도그는 대표적으로 리트리버 계열 중 골든 리트리버가 있습니다. 자, 대형견이고 키는 51에서 61cm, 체중은 25에서 34kg로 원산국은 영국입니다. 자, 굉장히 착하고 상냥하고 어린아이라든지 다른 반려견의 동물에 대해서 굉장히 너그럽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학습 능력도 뛰어나고 보호자에게 교육받는 것도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 리트리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사회화가 중요합니다. 어떤 견종이라든 어떤 교육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걸 중요시 봐야 되는데요. 어릴 때 하는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화 교육이 못했냐 잘했냐에 따라서 이 성견의 성격도 천차만별로 변할 수 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또한 요즘은 이 골든 리트리버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과잉번식으로 유전적 질병도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고관절 이염증이라든지 고관절 탈구라든지 뭐 여러가지 형상으로 유전적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 골든 리트리버는 신기하게 사냥감을 이빨 자국이 남지 않게 가지고 오는 재능이 있을 정도로 이 리트리버로서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메리카 코카스파니엘은 굉장히 우리가 흔히 아는 반려견인데요. 키는 36에서 38cm로 체중은 11에서 13kg, 미국 견종입니다. 아메리카 코카스파니엘은 조금 반려견에서 토이그룹에 속하지 않나요? 원래 아메리카 코카스파니엘은 잉글리시 코카스파니엘에서 개량된 견종입니다. 잉글리시 코카스파니엘은 영국의 태생의 견종이고요. 이 견종도 마찬가지로 명랑하고 유쾌하고 활발하며 체격에 비해서 체력이 좋습니다. 이제 둘 다 똑같이 활발한 성격 탓에 무리하여 움직이다 탈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성격이 너무 좋고 활발해서 그렇죠. 근데 이 잉글리시 코카스파니엘과 아메리카 코카스파니엘의 차이는 아메리카 코카스파니엘이 좀 더 귀엽다, 얼굴이 작다, 그리고 다양한 색상을 가지고 조금 더 반려견에 가까운 형태를 지니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룹 9는 오늘 강의를 듣는 많은 분들이 아는 견종들이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자, 반려견이나 애완견으로서 사람에게 편안함을 주거나 귀여워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견종으로 소형견이 많고 사람을 잘 따르기 때문에 키우기 쉬운 견종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말티즈입니다. 키는 25cm에 체중은 1.5에서 3kg, 원성급은 몰타입니다. 자, 활발하고 놀기 좋아하며 깨끗하고 하얀 털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털을 짧게 트리밍하고 눈물 자국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눈물에 자주 닦아주고 식사 후에는 입을 깨끗하게 닦아줘야 됩니다. 자, 안고 다니기도 좋아서 인간의 마음을 치유하는 테라피 도구로 사랑받아온 견종인데요. 자, 우리 이 말티즈라는 견종은 이제 원산국이 몰타라는 섬에서 나온 견종입니다. 이 몰타라는 곳은 신기하게 이 말티즈가 흰색 견종밖에 없어요. 흰색의 우성을 가지고 있는 견종입니다. 이제 보통 반려견들 같은 경우에는 진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게 우성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근데 이 개는 이상하게 흰색이 우성으로 나타난다.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시추입니다. 체중은 27cm 이하로 체중은 8kg 이하, 원산국은 티베트입니다. 보통 이것을 중국 견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원산국은 티베트입니다. 원래는. 자, 이 시추라는 강아지들은 성격이
자존심이 강하고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을 강하게 어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다양한 사람과 견종을 만나면서 이렇게 조금 너그럽게 변할 수 있구나 라는 걸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추라는 견종도 사실 장모종이에요. 네. 긴 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친구들도 랩핑을 해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 랩핑이라는 거는 굉장히 관리하기가 까다롭고 번거롭기 때문에 털을 짧게 유지하는 것이 관리가 쉽습니다. 그리고 요즘 제일 많이 보이는 견종 중 하나죠. 비숑 프리제입니다. 키는 24cm에서 29cm로 체중은 3에서 6kg, 원산국은 프랑스입니다. 성격 자체는 밝고 상냥하고 명랑한 편입니다. 감수성이 풍부하여 보호자의 기분을 먼저 알아차리고 보호자의 기분에 맞춰서 행동을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털 속에 건장한 몸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튼튼하다는 소리예요. 하지만 이 튼튼한 몸을 그냥 방치하였을 때는 이 반려견에게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되어 이상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꾸준한 산책, 꾸준한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자, 비숑 프리제라는 이름은 프랑스어로 꼬불꼬불한 털을 장식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숑 프리제가 만약에 털이 꼬슬꼬슬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약간 믹스일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자, 옛날 유럽에서는 환자가 난방을 하는 대신 이 비숑 프리제를 안 꽂았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이 비숑 프리제는 배려심도 깊고 인내심도 강하며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런 애정 어린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자, 네 번째는 치와와입니다. 키는 15에서 23cm로 체중은 2.7kg 이하입니다. 원산국은 멕시코로 치와와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레이트데인과 다르게 세계에서 가장 작은 견종입니다. 몸짓이 워낙 작아서 노인들도 키우기 쉽고 운동량도 많지 않아서 바쁜 사람들도 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훈련을 그다지 빨리 익히지 못하는 편이어서 교육을 할 때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교육을 해주셔야지 머리 좋은 그런 아이로 키울 수 있습니다. 그룹 10은 시각 하운드 견종 그룹으로 멀리서 사냥감을 발견하면 재빨리 쫓아가 막다른 곳으로 몰아넣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큰 키를 가지고 있는 견종들이기 때문에 멀리까지 내다볼 수 있고 굉장히 활동적이며 운동량이 굉장히 많다는 그런 견종들입니다. 자, 첫 번째로 보르조이입니다. 보르조이 같은 경우에는 키가 66cm 이상입니다. 체중은 26에서 48kg인데요. 26kg에서 48kg. 체중이 생각보다 가볍다. 키는 66인데 생각보다 가벼워요. 원산국은 러시아입니다. 자, 온순하고 가족에게 충실하며 지능이 높고 학습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며 교육이 어렵지 않은 견종입니다. 자, 운동량이 굉장히 많아서 장시간의 운동이 필요로 하고요. 될 수 있다면은 넓은 장소에서 전속력으로 달릴 수 있는 자유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키우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견종으로 보기 힘든 견종 중 하나입니다. 자, 1760년경에는 이런 특징을 바탕으로 늑대를 사냥하는 개로도 이용되었으며 그 당시에는 러시아 울프 하운드라고 불렸습니다. 자, 1936년 러시아로 민첩함을 의미하여 지금 현재 보르조이로 정식 변경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견종은 아프간 하운드입니다. 자, 키는 65에서 74cm로 굉장히 크죠. 체중은 23에서 27kg. 자,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견종이고요. 충성심이 강하고 정이 많지만 신경질적인 면이 있다. 보호자와 신뢰관계에 따라서 교육이 어려울 수 있으며 절대로 이 친구들을 엄하게 야단치면서 교육을 하면은 그런 교육을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또한 이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환경 같은 경우에는 이 아프간 하운드를 키우기에는 조금 푹신푹신한 환경에서 키워야 됩니다. 전용적인 매트를 깔거나 아니면 전용 환경을 만들어 줘야지 이 관절에 대해서 굉장히 무리가 가지 않게 키울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관리가 까다롭고 털도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참고로 이 아프간 하운드도 랩핑을 해주셔야지만 털이 예쁘게 길러서 예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참고로 이 친구들은 키가 65에서 74cm가 될 정도로 큰 대형견이기 때문에 랩핑도 다른 소형견에 비해서 굉장히 어렵다, 더욱더 번거롭다 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반려견의 종의 특성에 따라서 그룹이 나눠지는 것을 알아봤고요. 보호자님들도 이 교육을 듣는 보호자님들도 아 우리 개는 이런 견종이고 원래 이런 일을 했던 견종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가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교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